모두를 위한 경제교육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돈 버는 정보센터. 오늘도 권혁종 경제평론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돈버맨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시는 길 뭐 비 많이 안 오던가요? 괜찮았어요? 많이 옵니다. 지금 많이 내리나요? 네, 지금도 많이 내리고 있고 네. 잠깐 소강 상태 되더니만 다시 네, 내려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날씨가 예전 같지가 않구나. 그렇죠. 내리면 쭉 내렸었는데 급변하죠, 계속. 네, 너무 급변해서 이게 좀 많이 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도 지금 방송하면서 계속 재난방송 요청이 와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되니까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데 진짜 여러분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비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요. 특히 TV, 라디오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버는 정보센터에서는 건강보험료 관련된 내용을 준비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건강보험료 내용인데 8월부터 좀 바뀌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가입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분들이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이제 등록이 됩니다. 8월부터요? 네, 8월부터. 이게 그러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면은 착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그 과거 표현대로 말씀드리면 신용불량자 된다는 거죠.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 안 내면요? 안 내면요.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 신용불량자까지는 안 갔었거든요. 네네. 그래도 근데 이제는 8월부터는 이게 이제 신용불량자로 되는데 이게 건강보험법 제81조 3항에 근거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8월부터예요. 건보료를 1년 이상 연간 500만 원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체납 자료를 분기당 1회 연 4회입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이제 제공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어요. 요거는 이제는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가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지역가입자 분들 대부분이 이제 자영업자 분들이 좀 많으세요. 네. 이런 분들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보료 1년 이상 체납하거나 아니면 연간 500만 원 이상 체납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는 신용불량자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동안은 신용불량자가 되지는 않았나 봐요. 그렇죠. 체납해도. 네네. 독촉 계속 이루어졌었는데 이제는 이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말 그대로 신용거래가 다 끊길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근데 건보료를 1년 이상 연간 500만 원 이상 체납을 했다는 이야기는 건보료 되게 많이 내시는 분들 아니에요? 사실 많이 낸다라기보다는 네. 누적된 금액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고의 체납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고의 체납하신 분들 때문에 사실 이 제도가 이제 나온 건데, 근데 또 고의 체납이 아니라 정말 어려워서 못 내신 분들도 또는 있을 해당이 겁니다. 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보를 잘 들어보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시네요. 이거 네. 중요한 내용이군요. 오는 8월부터 건보료 1년 이상 연간 500만 원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 신용불량자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아까 한국신용정보원에 정보가 제공이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은행이라든지 카드사라든지 우리나라의 모든 이 금융기관들은요, 그 공공기관, 그 금융기관의 데이터를요, 이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주기도 하고요, 또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중 관리하는 기관인데 만약에 이제 체납을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간에 맞춰서 체납을 한다 그러면 이제는 그 정보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겠죠. 여기서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또 은행 쪽으로 다 통보가 됩니다. 여기서 모아서 그 사람이 쓰는 어떤 금융기관들에 다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말 그대로 한국 그 건강보험료가 체납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는 그 데이터가 한국신용정보원으로 가고 한국신용정보원이 각 금융사 쪽으로 이제 다 뿌리는 거죠. 네, 전산 처리가 돼 있다 보니까 조회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는 신용거래가 이제는 아예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출, 특히 이제는 자영업자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대출 많이 받으시는데 말 그대로 대출 안 되죠. 그다음에 신용카드도 신규 발급 안 될 거고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카드도 아마 사용하기도 힘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연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거래가 아예 그냥 다 막혀버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은 아직 와닿지 않죠. 근데 이제 8월 달 되면 아마 굉장히 피부로 와닿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건강보험료에 한해서입니까? 맞습니다. 건강보험료에 한해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보험 이제 4대 보험 네. 이제 가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자영업자분들은 본인이
이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서 이제 가입하기도 하고 뭐 네. 그럴 거 아니에요. 뭐 네네. 그런 것들은 해당 안 되고요. 일단 지금 좀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예. 보통 이제 건보공단이 말 그대로 징수 대상 그 기관입니다. 통합해서 걷거든요. 걷는데 일단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이게 2008년부터 사업장이 1년 이상 각각 연간 500만 원을 체납하면은요, 이 자료가요 전국 은행 연합회 쪽으로 이제 제공이 됐었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분기당 한 번이니까 연 4회 정도. 그러면 은행 연합회를 가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은행 쪽에서는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그렇겠죠. 대상이 사업장입니다. 그죠? 고용보험과 산재는 당연히 이제 사업장에서 이제 들어줘야 되니까. 근데 건보료와 국민연금이 기존까지는 어떻게 됐냐면 2022년 8월 말부터 사업장에 이것도 사업장이 1년 이상 각각 뭐 500만 원 체납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가 이제 신용정보원으로 넘어갔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조금 다른 게 뉘앙스가 다르죠. 사업장이 아니라 지역가입자가 이번에 이제 개인도 체납이 되면.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 사업자도 지역가입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업장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지역가입자가 만약에 체납을 한다 그러면 이게 신용정보가 이제 등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인 사업자 중심으로 굉장히 좀 지금 체납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밀릴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네. 뭐 500만 원은 아직 안 되지만 이제 500만 원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는 뭐 체납을 하게 되면 신용 정보가 가다 보니까 굉장히 곤란한 상황으로 이제 갈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고입 체납하신 분들 때문에 사실 이 제도가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입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주지 않을까 생각해요. 당연히 이제는 그동안 체납됐던 거를 그러니까 고의 체납은 말 그대로 돈이 네, 있지만 맞습니다. 자기가 이제 안 낸 사람들이니까 납부를 하실 거예요. 이런 그분들은 분들은. 이제 납부를 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는 영세한 소상공인 분들, 그러니까요. 자영업자 분들이거든요. 예. 내가 납부를 하고 싶어도 사실 이제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일반적인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직장 가입자다 보니까 월급에서 빠져나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은데 이제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들이 좀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은 뭐 내고 싶어도 못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의.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업하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뭐 지원 정책도 사실 이제 놔줘야 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뭐 예를 든다면 두리누리 사회보험이라든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같은 이런 것처럼 뭔가 건강보험료에 대한 지원 정책도 좀 놔줘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 지역가입자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세요. 우리가 지금 건강보험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주택금융부채공제제도가 있거든요. 그게 뭔가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체계가 60등급으로 나눠집니다. 네. 근데 그 60등급을 나눌 때에 이제 재산을 따져요. 소득, 재산, 뭐 자동차 다 따지잖아요. 근데 재산을 따질 때 보통 우리가 아파트가 한 채 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계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는 지역가입자 입장에서 억울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뭐 6억이다. 근데 반이 대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억이 대출인데 과거 같은 경우는 그 3억을 안 빼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6억 원에 대해서만 계산을 들어갔었어요. 예. 내 돈은 사실 3억밖에 없고 이건 다 대출인데 그래서 이제 제도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택금융부채공제라고 해서 대출금에 대한 거를 제외시켜 줍니다. 근데 이거를 신청해야지만 해줘요.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면요. 일단 내가 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는 온전하게 그 재산 가액으로 따지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재산이 있습니다. 예. 이거 전세금도 마찬가지예요. 전세금도 포함되거든요. 네, 그럼 네. 전세 대출 내가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그 전세 대출 얼마 받았다는 거를 증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계산할 때 빼줘요. 그거를. 그러니까 부채 공제에 그렇죠. 빚은 빼주겠다. 맞습니다. 건보료 낼 때. 네, 근데 너무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이 지역가입자분들이 몰라요. 이것도 도움 많이 되시겠네요. 많이 됩니다. 실제 건강보험료, 주택금융부채공제제도. 네. 예. 그 공단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요 나와 있어요. 네, 나오는데 이게 신청하지 않으면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송 듣고 계시다가 나 지역가입자고 나 아파트 대출이 있는데 나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전세 대출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공단 쪽으로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정확한 이름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금융부채공제
제도입니다. 그래서 요걸 찾아보시면 바로 나오고 실제 제가 이 정보를 알려들어서 자영업자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 2, 3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월이잖아요. 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크게 아마 도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알려주신 거는 일단 8월부터 네. 건강보험료 내지 않는 지역가입자들 금융채무 불이행자, 즉 네.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네. 이거 꼭 아셔야 되고요. 이제 고위 체납자들, 고의적으로 돈 안 내신 분들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납세하시라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다른 좀 영세하신 분들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일단 건강보험료 주택금융부채공제 제도 네. 본인이 해당된다면 이거 반드시 알아서 좀 신청하셨으면 좋겠고 네네. 그리고 혹시 이거 말고 네. 좀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 있을까요? 한 1분 정도 네. 정리해 주시면 이건 좋겠어요. 건강보험료는 아니고요. 일단 고용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을 텐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네네. 이것도 이제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80% 정도를 대줘요. 근로자와 이제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이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회사를 통해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한번 꼭 알아보시라고 좀 권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제도. 네. 이거 신청 방법 간략하게 알려주시겠어요? 네. 전자신고 제도가 있는데요.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라고 있습니다. 포털에 가셔갖고요.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 치시면 사이트 나오거든요. 네. 여기에서 신청하시는 거고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요. 그냥 국번 없이 1355 그러니까 국민연금공단이거든요. 네. 이쪽으로 전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평론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